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6월 29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엊그제 집중호우에 차도가 빗물에 넘치자 옷과 몸이 젖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배수로에 오물을 걷어내 물길을 낸 고등학생이 온라인에서 칭찬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수완고등학교 3학년 구경태 군은 자신이 화제의 인물에 오른 것에 대해 개면쩍어하며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어요 라고 답하더군요. 메르스의 가뭄까지 겹쳐 난리 속인데 대통령은 다른 자리도 아닌 국무회의 석상에서 국난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나 걱정도 없이 오로지 개인적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정치적 발언들을 쏟아낸 뒤 나라는 온통 당청 갈등으로 날이 지고 셉니다. 이런 나라에서 저 같은 청년이 나오는 게 신기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시민들은 하루하루 생존과의 처절한 싸움으로 겨를이 없는데 국정 담임 세력은 집안 싸움으로 나란 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잠시 후 시작합니다. 상상해보세요.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 보험료로 국민TV를 후원할 수 있다면 의리의 고대리와 조합원들이 만든 1688-1355 자동차 보험이 국민TV와 지역협의회를 후원합니다. 국민TV가 사람 중심의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 때까지 1688-1355 자동차 보험이 대한민국 1등 자동차 보험이 되는 날까지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1688-1355 자동차 보험을 믿고 지지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MB입니다. MB만 반띵 정신 있는 게 아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주말들 잘 보내셨습니까? 날이 매우 덥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 중심으로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해서 비가 좀 온다는데 중부 이상 서울 수도권 지역은 아주 몇 밀리미터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메르스 사태가 아직 퇴치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 같기는 합니다만 폭염에 가까우니까 건강이 여간해서는 제대로 잘 견뎌내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건강관리 특별히 유념들 하시고요. 새누리당의 비박계 재선 의원 21명이 박근혜 대통령의 진노를 사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쫓아내야 한다. 이런 게 지금 친박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건 옳지 못하다. 그건 당내 민주주의에도 거스른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취를 결정하게 해서도 안 된다. 거취를 논해야 한다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제대로 얘기를 해봐야 된다. 대통령 뜻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얘기죠. 참고로 새누리당 재선 의원은 모두 39명인데 오늘 그런 성명서에 21명, 절반이 조금 넘죠. 21명의 의원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새누리당 사태, 메르스 등등 종합해서 뉴스 브리핑 받으시겠습니다. 정승주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새누리당 지도부가 오늘 오후 조금 전 3시였죠. 긴급 최고위원회의 소집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론 둘러싸고 옥신각신, 설왕설래, 시끄럽죠? 예, 그렇습니다. 여당 지도부가 유 원내대표 사퇴 문제에 대해서 공식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따라서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지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현직 최고위원 8명 가운데 친박계를 포함해서 최소 4명이 유 원내대표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직간접적으로 피력하면서 일단 분위기는 사퇴 초읽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박계 의원들이 이에 반발하는 데다가 유 원내대표 본인도 당장 사퇴할 의향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장기전 국면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싸움 전자 들어가서 좋을 거 하나도 없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당 내분 가지고 장기전에 들어간다고 하니 그저 나오는 건 국민들 복장 터지는 소리밖에는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김무성 대표가 오늘 오전 경기도 평택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와 별도로 오후에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따로 소집을 했어요. 예. 오늘 오전 현장 회의에는 친박계인 서청원, 이정현 최고위원이 불참했습니다. 그리고 김태우 최고위원이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회의에서는 메르스 대책 논의와 제2연평해전 13주기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자리라는 취지를 감안해서 유 원내대표 거취 문제가 본격 거론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후 회의에는 김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모두 참석을 해서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한 견해를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인 유 원내대표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긴급 최고위원회를 앞두고 당내 친박 그리고 비박계 의원들이 각자 장외에서 설전을 벌이면서 영 상황이 지금 간단치 않죠. 예. 특히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 직후 회동을 갖고 유 원내대표의 사퇴 불가 입장을 정했던 비박 재선 의원들이 다시 긴급 회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 원내대표는 자신의 거취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퇴할 의향이 없다는 의지를 측근들에게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비박계 의원은 유 원내대표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언젠가 사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금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의 이런 단호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당 안팎에서는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유 원내대표의 사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결국 명분 있는 사퇴를 위한 출구 전략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출구 전략을 뭐를 반찬으로 어떻게 만들지 유승민 원내대표가 일단 바짝 엎드리면서 사과는 했는데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할지 아무튼 관심사입니다만 참 한가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했는데 유승민 원내대표 이런 얘기는 이런 방구 한마디도 없었고 주로 경제 얘기는 항상 많이 하지만 그렇습니다. 경제 얘기만 했다 그러죠. 예. 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메르스와 가뭄이 겹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 경제에 충격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각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경제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걱정했는데요. 이를 위해서 지난주에 정부가 발표한 특단의 경제 활성화 대책과 구조개혁 방안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경제계에도 경기 회복을 위해서 당초 계획했던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등 정치권 상황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 여론조사 당연히 했겠죠.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하라는 친박계 의원들의 주장에 공감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요? 예. 이번 조사는 CBS 노컷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 CNI에 의뢰해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7일에서 28일 이틀간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이 조사는 휴대전화 무작위 임의 걸기를 활용했고요.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응답률은 2.74%,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는 친박계 의원들의 주장에 공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친박계 유 원내대표 사퇴 주장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8.5%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공감한다는 대답은 32.9%에 그쳤습니다. 친박계 주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변이 25%포인트 이상 높은 셈입니다. 8.6%는 모른다고 하거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영남에서도 이런 흐름과 비슷하다. 지금 이런 얘기죠? 예.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에서도 각각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8.2%, 58.9%로 나타났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한 질문에서도 원내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3.8%로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인 38.4%를 크게 앞섰습니다. 다만 영남권 가운데서 TK 지역에서는 사퇴와 유지가 각각 47.3%로 같게 나와서 친박계의 사퇴 주장에 대한 응답과는 차이를 보였고요. PK는 유지 의견이 58.6%로 사퇴 35.9%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대진 조원 CNI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세가 공고한 TK에서는 유 원내대표 거취 문제를 박 대통령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봐서 사퇴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유지 의견도 똑같은 비율로 나왔다는 점은 TK 민심도 흔들리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제비 한 마리 가지고 봄이 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번 여론조사만 가지고 보면 대통령의 말발이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TK에서도 예전 같지 않다. 대통령 생각에 같이 하는 사람과 이번에는 대통령이 좀 잘못 엇나갔다. 나는 대통령 생각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똑같다 이거죠. 예. 네. 대통령이 기분이 좀 안 좋으시겠는데. 조원 CNI 대표. 앞으로 여기다가 여론조사 맡기지 마. 또 뭐 이런 말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국정 운영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한번 살펴보면 박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잘못한 결정이라는 답변이 51.6%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잘한 결정이라는 대답은 42.0%에 머물렀습니다. 국회가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해야 할지를 묻는 말에는 역시 절반을 넘는 53.0%가 재의결을 해야 한다고 했고 재의결하지 않아야 한다는 응답은 35.3%에 그쳤습니다.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의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지도부를 바꾸기 위한 의도라는 응답이 52.1%로 그렇지 않다는 대답 36.9%보다 많았습니다.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대해선 잘못하고 있다는 대답이 62.2%로 잘하고 있다 30.3%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최근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에 이은 청와대와 여당 간의 갈등 양상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2연속 에라다. 사람들은 되게 그렇게 평가하는 모양이죠? 예.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도 해봤죠? 예.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3.6%로 1위를 기록했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19.8%,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19.0%로 2위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안철수 새정치연합 전 대표는 8.2%, 이재명 성남시장 6.8%, 오세훈 전 서울시장 5.7%,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장 4.5%, 정몽준 새누리당 전 대표 2.8% 순이었습니다. 네. 정몽준 새누리당 전 대표가 아직도 거론은 아마 질문 항목에 넣어놓으니까 동그라미를 친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 예. 이재명 성남시장이 뭐 대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는 한 번도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7% 정도 나온다. 상당하군요. 메르스 초기 대응과 관련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1위로 뛰어 올랐었는데 한 2주일쯤 지나면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순위 바꿈을 했군요. 23.6%대 19.8 그러니까 20%. 뭐 이런 건 지금 하는 건 다 인기 투표 정도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예.
자, 메르스 소식 한번 보죠. 추가 확진자와 사망자가 이틀째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은 34일 만에 처음 있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메르스 확진자가 이틀째 없어서 182명을 유지했고 사망자도 32명 그대로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퇴원은 2명 늘어서 93명이 됐습니다. 보건소와 병원 통제에서 벗어나서 제주 여행까지 다녔던 141번 확진자와 건국대병원에서 감염된 150번 확진자가 퇴원을 했습니다. 현재 치료받고 있는 메르스 환자 57명 가운데 상태가 불안정한 환자는 14명입니다. 메르스 발생 추이는 확연한 감소세지만 대책본부는 강동 성심병원과 강동 경희대병원 등 관리망에서 빠뜨린 환자가 거친 병원들의 잠복기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한 군데 관심이 건국대병원인데 예. 거기가 별일이 없이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국내 첫 메르스 환자, 첫 번째 환자죠. 바레인 다녀왔던 완치 단계라는 소식이 들어왔군요. 예. 메르스 환자의 첫 번째 환자가 이미 여러 차례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서 완치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고비를 넘기고 메르스 감염 상태는 벗어났지만 근력 약화되고 욕창이 발생해서 오늘 중으로 일반 병상으로 옮겨서 재활 치료를 계속한다고 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여러 차례 1번 환자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서 오늘 중 격리 상태를 해제해 일반 병상으로 옮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2번 모두 다 음성으로 나왔다. 예. 네. 초반 보여줘.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 뭐가 뭐를 피할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 말 했었죠. 5.23 노무현 전 대통령 6주기 추도식 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아주 세게 면전에서 비판을 썼는데 이번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한 최우원 부산대 교수와 류병훈 홍익대 교수에 대해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군요. 뭔가 이제는 할 말은 하겠다. 아버지의 명예는 아들로서 꼭 지키겠다. 이런 자세겠죠? 예. 오늘 노무현 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지난 6월 22일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부산대 최 교수를 부산지검에 형사 고소했고 유가족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서 최우원 부산대 교수와 류병훈 홍익대 교수에 대해서 각각 부산지법과 서울 서부지법에 민사소송 제기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노 씨는 법원에 낸 소장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고 노 전 대통령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고 유족들의 명예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의 정과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 씨는 고인이 되신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수없이 발생해 왔으며 이미 사회문제화가 된 지 오래라면서 더 이상 고인에 대한 이 같은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심정에서 유족들을 대표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로 구성된 4.16 가족협의회가 정부의 배상과 보상을 거부하고 우리는 따로 민사소송을 내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배정된 집기 이런 것도 다 드러내고 일단 결별을 선언한 거죠. 예. 4.16 가족협의회 전명선 운영위원장 등 집행부는 경기도 안산시 중소기업연수원에 있는 해양수산부 지원단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가족협의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배상과 보상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며 사무실 집기 등을 밖으로 빼낸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네. 구제금융 문제를 둘러싼 그리스 정부와 국제채권단 협상이 깨지면서 그리스의 디폴트, 즉 국가 채무 불이행 사태가 초입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그런 소식이 들어오고 내일 그리스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월요일을 맞게 되는데 은행들 문 열지 않겠다고 그랬죠 지금? 예.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현지 시각으로 28일 저녁에 TV로 생중계된 연설에서 은행 영업 중단과 예금 인출 제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유로존이 구제금융 단기 연장안을 거부해서 유럽중앙은행이 그리스 은행들의
유동성을 제한하는 결정으로 이어졌고 그리스 중앙은행이 은행 영업 중단과 예금 인출 제한 조치 발동을 요청하는 상황을 불렀다고 밝혔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스가 결국 디폴트 사태까지 이르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궁금한데 경제 전문가들 예상은 어떻습니까? 예. 전문가들은 그동안 디폴트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했기 때문에 충격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위기는 선진국보다 대외 채무가 많은 신흥국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에서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던 금리가 일시적으로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그 금융시장 공황으로까지 이어질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이 펴는 양적 완화 정책이 그리스발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중국과 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이른바 브릭스 5개국도 최근 위기 대응 기금 설치를 위한 협정에 서명하는 등 유사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들어와 있는 외국계 자금 가운데 유럽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유럽 자금 이탈에 따른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네. 13년 전이죠. 그때가 아마 그 월드컵이 열리지 않았던가 그런 기억인데 서해상에서 있었던 제2연평해전 기념식이 오늘 열렸죠. 예, 제2연평해전 13주년 기념식은 오늘 오전 평택 해군 이함대 사령부에서 열렸습니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과 참수리 357 호정 장병, 한민구 국방장관, 여야 대표 등 500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전사자에 대한 묵념과 작전 경과 보고, 헌화, 분향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기념식에서 전사자들에 대한 추모사를 낭독했습니다. 또 제2연평해전은 북한의 도발을 온몸으로 막아낸 승리의 해전이자 우리 영예를 한치도 넘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과시한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제2연평해전 추모사를 낭독한 것도 교전을 승전으로 규정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회에는 제2연평해전 희생자를 순직자에서 전사자로 격상하는 법안이 제출이 돼 있습니다. 13년 전 오늘 2002년 한일 월드컵 3, 4위전이 치러진 날입니다. 이 서해 북방 한계선 근처에서는 북한의 도발로 제2연평해전이 일어났죠. 북한군은 사상자 30여 명을 안고 북으로 퇴각했고 고 윤영아 소령 등 우리 해군 6명도 전사하고 19명이 다쳤습니다. 네, 북한 측 사상자 30여 명, 우리 측 25명 사상, 양측의 인명피해가 약 60명 정도 되는 거였군요. 예. 네. 자, 첨가 소식 하나 볼까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2차 혁신안 마련에 착수했다고요? 예.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오늘 당 소속 보좌진들을 만나서 공천제도와 당 운영 방안 등 의견을 청취하고 2차 혁신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들은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새정치연합 보좌진 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보좌진들이 생각하는 당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들었습니다. 추후 혁신위는 이 같은 보좌진들의 건의사항들을 2차 혁신안 등에 포함시킬 방침이라는데요. 보좌진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인재 영입을 위한 기준 마련, 공천 방식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 당무 혁신실, 당무 감시국 통합과 독립기구화, 선거 결과 평가 진단기구 마련, 비례대표 선출의 객관화 투명화, 당 정책 전략과 홍보 기능 강화 등의 요구 내용을 담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진짜 인터뷰에서는 지금 혁신위원회에 혁신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죠. 최인호 전 청와대 비서관 연결해서 혁신 그리고 새누리당 얘기에 대해서도 잠깐 조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전하고 싶으시거나 하고 싶으신 질문 있으시면 샵 인터뷰라고 해서 올려주십시오.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최근 21번째로 나라별로는 21번째로 동성결혼을 전국적으로 허용했어요. 여지껏은 몇몇 주에서 이렇게 허용하고 그렇지 않은 주가 있었는데 이제 미 연방 전체에서 이걸 허용을 했고
이 관련해서 어제 서울에서도 퀴어 축제가 열렸죠? 예, 서울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동성애자 등 성소수자들을 위한 퀴어 문화 축제인데요. 이 행사는 한국에서 벌써 16회를 맞는 축제로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이 모여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모든 사랑은 평등하다는 인식 아래 성소수자들의 존엄과 평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행사입니다. 반면에 행사장 한쪽에서는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보수단체의 집회도 잇따라 열렸습니다. 다양성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성소수자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은 많이 관대해졌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갈등의 골이 깊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의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한 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네, 4시 57분입니다. 조금 전 뉴스 브리핑에서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완치 단계다, 퇴원이 임박했다 그러는데 첫 부분 뉴스 전할 때 양성 판정으로 나왔다고 잘못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음성 판정이 맞습니다. 기사 뒷부분에서는 음성이라고 했는데요.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바로 잡습니다. 게시판 좀 보겠습니다. 월하가인. 네, 멋있는 닉네임이군요. 사실 사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승민 의원 본인이 오늘 언론에 대놓고 사퇴할 생각 없다고 인터뷰까지 하더라. 유승민 본인으로서는 여기서 팽 당하면 국회의원 하기 힘들 것 같으니까 물러설 수 없을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고정 지지층이 워낙 단단한지라 더군다나 TK 지역에서는 비박들이 과연 힘을 쓸 수 있을지가 관건이네요. 네, 이 관련해서 이강윤의 오늘이 끝나고 7시부터 시작되는 뉴스K에 제가 나와서 집중 분석 하나 하기로 했는데요. 거기에서 그런 질문이 나올진 모르겠지만 제가 타 정당 당원들 간에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막 다투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굳이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며칠째 이거 없으면 마치 신문 못 만들 것처럼 그러는데 조중동의 논조 변화는 확연히 좀 보이시죠? 네. 거의 조롱조로 그리고 꾸짖으면서 이러지들 마라 이런 논조를 보고 힘이 좀 빠지긴 빠져가는 것을 조중동들로 느끼고 있구나. 그런데 국무회의에서 이렇다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고요. 저의 생각이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뭐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참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제가 유승민 대표라면 저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대통령과 뜻이 다르고 행정부 수반이자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께 결과적으로 의견이 달라서 이렇게 해서 송구하긴 한데 대통령과는 확연히 생각이 다르다. 그리고 나는 원내대표가 된 이후 약 넉 달간 이렇게 해왔고 그것은 의정의 전당인 입법부의 권위를 살리고 여야 합의를 위해서 애를 써온 넉 달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점을 대통령이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면 서운하지만 어쩔 수 없다. 사퇴하겠다.
그리고 나의 지역 유권자들에게 대놓고 대통령이 뭐 심판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그게 대통령으로 살 얘기인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심판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수도권 내 출마를 하겠다. 무소속으로라도 출마를 하겠다. 새누리당에서 당 공천을 안 주면 무소속으로라도 수도권에 출마해서 시민 여러분의 편향되지 않다고 여겨지는 지역의 유권자 여러분들께 뜻을 묻겠다. 그리고 표표히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지금. 뭐 경제 살리자고 말로만 그저 모여서 그냥 말들로만 합니다. 말들로만. 추경 무슨 떡고물 뭐 주듯이 시해 베푸듯이 하는데 그거 다 우리 세금이거든요. 15조 원을 하네 뭘 어쩌네. 도대체 나라를 운영할 능력도 안 되는 자들이 말이에요. 계속 얼마나 큰 일이 터져야 정신들을 차리고 일하는 신용이라도 할지 말입니다. 광주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바지 걷어붙이고 배수로 저거 막히면 안 되겠으니까 자기 몸 던져가면서 그래서 마을로 물이 역류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3생이 집에 가다가 연봉을 1억씩이나 받아 장관이고 의원이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들입니까 도대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말이야. 영어로 G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 얘기 한번 들어보자. 아까 뉴스 브리핑에서도 전화하긴 했는데 이거는 아마 현장에 계셨던 분들의 트윗 멘션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생생할 수는 있고 제가 뭐 기자들의 기사와 일반 시민의 트윗을 차별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 일반 시민분들께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쓰다 보니까 자기가 보셨던 것에 자기의 주관이 조금 더 얹힐 수는 있을 겁니다. 감안해서 들어주십시오. 사실관계 확인해서 조금 덜 되는 부분도 간혹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트윗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제가 가볍게 여기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 기사와는 달리 생생함은 훨씬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균형 있게 섭취하고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월호 배상 보상금 관련해서 나라 일 보는 사람이 이랬답니다. 지금 사인하면 500이나 한 1000만 원 더 주겠다고. 안산시 중소기업연수원에 이제 따로 해수부 요 관련 사무 보는 사무실을 만들어 놓은 모양인데 세월호 배상보상 위로금 지원금 현장 상담 접수처에 단원고 생존자 그리고 희생자 부모님들이 항의 방문을 하고 있는 중이다. 어제 생존자 배상 보상 설명회에서 500에서 한 1000만 원쯤 더 줄 테니까 지금 사인하라고 했다. 그리고 소송 내는 것보다는 합의가 더 낫다. 이런 말을 하면서 설명 문구 중에 그런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게 지금 인간에 대한 예의입니까? 소송으로 할 경우는 이러이런 점이 있고 지금 사인을 하면 이러이런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게 꼭 금액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지금 사인을 하시면 이렇게 해서 토탈 얼마를 더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고 치고 그렇게 정중하고 겸손하고 예를 갖춰서 미안하게 조아리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지금 농성하고 집단행동에서 얼마라도 더 받아갈 사람들을 대하는 양 당신들 말이야 소송하면 그 귀찮기만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은 지금 사인하고 지금 받으면 그래도 지금 하는 게 500에서 1000은 더 받는 거야. 만약에 이딴 식으로 말을 했다면 그자는 국록을 먹어서는 안 되죠.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말투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분의 전언에 따르면 그 문제가 있고 아마 그런 비슷한 류의 발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서 항의를 하겠죠. 아무튼 참 인간에 대한 예의를 나랏일 보는 실무자들이건 우두머리급에 있다는 자들이건 선출직 의원이라고 하는 자들이건 간에 야당도 크게 나아 보이는 점은 그닥 없습니다만 한마디로 상식과 예의가 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러니 우리는 그럼 배보상
국가에서 하는 배상 보상 그거 안 하겠다, 소송으로 하겠다 하고 지금 단원고 가족들은 집단으로 그렇게 결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KBM3452님, 요즘 후기에도 보니까 아주 제 프로에 관심과 격려를 많이 보내주시던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늘 애를 쓰겠습니다. 취재 인력이 그렇게 많질 않아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좀 다뤄달라 이러는 것을 다는 흡수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 이렇게 변명하려고 하니까 마치 저도 공무원 같네요. 우리나라 공무원들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 취재 인력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또 취재를 다 매달리기도 현실적으로 좀 그런 점이 있고요. 어느 분께서 지금 맹골 수도 수심 44m 지점에 가라앉아 있는 세월호에 가끔 잠수부들이 드나들면서 뭔가 수중 작업을 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는데 좀 확인해 주십시오라는 글을 며칠 전에 올렸어요. 제가 그분한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을 드렸는데, 서면으로 남겼는데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선체 인양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및 배 상태 확인 등을 통해서 간헐적으로, 아주 자주란 뜻은 아니고요, 아주 간헐적으로 잠수부들이 투입이 돼서 체크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저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아마 그 점을 두고 그렇게 질문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다른 팟캐스트인지 다른 어느 언론기관의 뉴스에서인지 그런 얘기를 들었다, 이강윤 앵커님 이게 맞느냐라고 질문을 주신 바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저의 답변은 방금 드린 바와 같습니다. 알베르토님도 배 보상 거부하고 오늘 안산에서 오전에서 있었던 일 트윗을 또 올려주셨군요. 댓글들이 달렸고요. 네, 출첵 인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윤성님, 노랑이님, 윤성님, 노랑이. 2015년 전국 순회 지역조합원 행사 안내 해가지고 7월 4일은 부산, 7월 18일은 안산, 7월 25일은 대전, 그리고 8월 1일 전라남도 동부지역, 장소는 아직 미정이랍니다. 그리고 8월 22일 토요일은 전라남도 서부지역에서 목포, 이렇게 지금 잡혀있는 지역 행사 일정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정보와 공지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일일이 읽어드리지 않겠고, 읽어봐야 또 잔상에 남지도 않을 거고, 해당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번거롭지만 이 공지된 것을 한번 봐주시고요. 아마 여러 루트를 통해서 공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월호 이야기 멈춰버린 시간 북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같은 분의 또 다른 글이네요. 안산에 있는 양지 돌봄센터 7월 18일 오후 3시입니다. 아마 양지 돌봄센터 위치 소개는 아마 다시 또 있을 것 같고요. 같이 올려주신 사진은 오마이뉴스의 김성호 출판 전문 기자가 세월호부터 땅콩 파문까지 언론인의 고민이 담긴 이 책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던, 오마이뉴스에 실렸던 제 책 소개 및 서평, 그것을 올려주셨군요. 저도 뒤늦게 누구한테 이 얘기를 듣고 읽어봤는데, 책을 확실히 읽고 쓴 것이 분명한 몇 되지 않은 서평이나 언론 보도였습니다. 참 이 기자한테 고맙다는 말이라도 한마디 한다는 걸 그만 깜빡 잊고 안 하고 있네요. 기자들한테는 잘 읽었다고 하는 게 최고의 답례이자 찬사인데, 제가 기자를 했음에도 그만 전혀 일면식도 없는 기자고요. 전화번호도 모르고 이메일도 모르는데, 기사 그거 보면 이메일 주소 나와 있겠죠. 잘 써줘서. 근데 사실 이 책은 잘 써줬다고 말하는 게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요. 너무 눈물 나고 슬픈 얘기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뒤로 제대로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7월 18일 안산 양지 돌봄센터에서 토요일 오후 3시 한 분이라도 더 뵙고 같이 손잡고 얘기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안산은 현대사에서 이제 도무지 잊혀질 수 없는 하나의 상징이자 지명이 된 게 아닌가. 마치 거창, 광주, 제주 뭐 이렇듯이 말이죠. 동두천도 있군요. 누구 때문에 동두천 말씀드린지 물론 아시겠죠. 효정이 미순양, 효순이 미선양, 효순양 미선양. 아, 이름을 제가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광주 다 아실 거고. 헛개비님, 헛개비하고 도깨비 차이가 뭔지 이따 사전을 좀 찾아봐야겠네요. 헛개비도. 반갑습니다. 오늘도 명쾌한 분석 기다립니다. 아이고, 명쾌해야 할 텐데요. 어려울 때 잡는 손님은 이게 어디 만평인가요? 어디에 실린 만평이죠? 저도 이거 보긴 봤는데 출처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여성분과 매우 흡사하게 생기신 분이 옛날 우리 아빠 같았으면 진작에 벌써 알아? 그러면서 이제 한 대 쥐어 패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말리고 죄송합니다 한 봐주 있어 이러면서 아마 유승민 대표로 짐작이 되고, 김무성 대표는 무슨 보살같이 눈을 감고 합장하나, 이 손이 이게 뭔가, 승민아 얼른 빌어 쪽팔리면 순간이고 금방 잊혀지거든 그러면서 아휴, 우리 아빠 같았으면 그냥 피는 못 속이나 봅니다. 비조합원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으시는 데는 조합 비조합 뭐 이런 거 전혀 차별 없습니다. 4시 30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 이거 끝내 이길이라님, 민희님, 네, 인사 감사하고요. 이가경님, 오늘이 6.29 선언, 87년이니까 6.29 선언일이죠. 당시에는 뭐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선 후보가 뭐 어떻게든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급히 내놓은 일종의 항복 선언이었고, 87년 6월 시민 대항쟁의 승리가 기록으로 이제 뭐 남게 된 날이었는데, 그래서 시청 뒤에 있는 뭐 가화다방인가, 서울시청 뒤에요. 그 다방에서 뭐 오늘은 기쁜 날 그래가지고 뭐 커피, 차, 뭐 음료 무료 뭐 이런 거 했고, 비슷한 거 굉장히 많았어요. 그 가화다방이 시내에 있어가지고 주요 언론사들하고 가까워서 사진 기자들이 다 너도 나도 가서 찍어오고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하고, 원래 유명도 했지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속았다 우리가, 그래서 6.29 선언이 아니라 속이구 선언이다 이런 말이 나왔었죠. 개혁 조치들이 지지부진해지고 하면서. 그래서 다시 이제 가을에 대학생들의 가열찬 가두 시위와 격렬한 항의, 집회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부분적 민주화는 이루어졌고, 그리고 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양 앞에 좌청룡 우백호식으로 김영삼, 김종필 이 두 사람이, 삼김시대의 두 축인 두 사람이 열중슈어 자세로 이렇게 딱 서서 무슨 사단장이 연설하고 연대장과 중대장이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3당 합당이란 걸 발표하면서 정치 지형을 인위적으로 바꿔버렸죠. 그리고 영호남의 대립을 더욱 부추기면서 망국적인 지역 감정의 고를 더 깊게 했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3당 합당에 따라가지 않은 뭐 새누리당, 한나라당, 민정당, 아이고 이름도 헷갈리네요. 독수리 오형제, 뭐 김부겸 뭐 등등등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노무현 초선 의원이 정치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신임을 막 얻어가는 그런 몇 년의 생각이 납니다. 그 출발점이 말하자면 6.29 선언이다라고 할 수도 있죠. 물론 6.29를 촉발시킨 것은 그해 2월에 있었던 서울대 연어학과 박종철 군의 남영동 분실에서의 물고문 치사 사건과 6월 9일 날 연세대학교 교정에서 시위 도중 최루탄 직격 발사로 뇌에 박혀버렸습니다. 최루탄이. 요즘 나오는 증언에 따르니까 뇌에 박힌 채 그 안에서 폭발을 해가지고, 통상은 최루탄은 이렇게 날아오는 과정에서 공중에서 터지는데 이게 뭐
직사포를 해서 비거리도 짧았지만 일종의 불량품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한열군의 측면 후두부에 탄이 직격탄으로 맞으면서 일부가 뇌를 함몰시키고 부분적으로 박혀있는데 그 안에서 그만 최루액이 터졌는데 그게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약 한 달간의 사투 끝에 7월 9일 날인가 장례식을 치르죠. 그날 100만 인파가 서울시청에서부터 연세대학교 교정까지 심리 4km 길을 다 메웠던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런 민주 열사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6월 항쟁이 촉발되었고 6.29 선언이 났던 그런 오늘입니다. 나름대로 역사적으로 대단히 의미가 깊은 날을 이가경 청취자께서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realize that this cannot be made a fight. Our working thesis tonight is this quotation. If this fight against communism is made a fight between... 안녕하세요. 뉴스K 앵커 노지민입니다. 제 앵커석 옆에는 4명의 언론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인 에드워드 머로우는 메카시즘의 광기를 끝낸 용감하고 양심적인 기자로 기록됩니다. 숨죽여 있던 미국의 지성을 일깨운 계기였습니다. 어느 누구는 뉴스 앵커가 특정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점잖지 못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언론인의 사명입니다. 뉴스K가 그 사명을 일깨우면서 한국 언론을 선도하겠습니다. 공정보도라는 미명에 몸을 숨긴 기계적 중립. 후미 품격이란 미명에 존재를 감춘 엘리트주의. 뉴스K는 하나하나 혁파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당신의 진실한 전달자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조선일보가 일제에 벌이는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라고 해서 내 학도병으로 지원했다가 죽을 뻔했다. 6.25 때 조선일보가 국군이 연전연승하고 있다고 해서 넋놓고 있었죠. 근데 밤새 인민군이 서울을 함락시키고 후퇴할 때는 남편을 잡아갔어요. 진작 피난할 걸. 조선일보에서 외환 위기는 없다며 설레발 떨었는데 그걸 바보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TV조선에서 황선 신은미가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했다는 보도를 보고 폭탄을 던졌어요. TV조선이 거짓 보도를 한 건데. 이런 조선일보가 여전히 신문시장 1위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족벌신문,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 매체에 집중된 언론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운동. 이게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운동입니다. 조합원이 아니신가요? 서둘러 가입해주세요. 조합원이신데 조합비를 아직 못 내고 계신가요? 서둘러 자동납부 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 힘이 조금 빠진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좀 덜 무서워하는 겁니까? 비박계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그런 식으로 정하면 안 된다. 꼭 사퇴시킬 거면 의원총회 같은 거 열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20몇 명이 우르르 사인도 하고 그러던데 네네. 친박하고 비박하고 세게 한판 정면으로 붙는 겁니까? 일단 뭐 겉으로 드러난 양상은 딱 그래 보입니다. 지금 친박계하고 비박계가 정면으로 힘겨루기 하는 딱 그런 양상인데요. 오늘 지금 친박계 몇몇 최고위원들의 요구로 지금 현재 오후 3시부터 지금 긴급 최고위원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 그 자리에 들어가던 그 서청원 최고위원 친박계 좌장, 맏형 뭐 이렇게 불리죠. 이 서청원 최고위원이 이 유 원내대표의 결단을 기대한다. 그러니까 자진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김태호, 이정현 최고위원 등도 지금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고위원 회의를 앞두고 점심때가 좀 지나서 이 새누리당 재선 의원 20명이 이 연서명으로 이제 성명을 하나 발표했는데요. 예. 그 성명의 내용이 말씀하셨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 회의에서 몇몇 친박계 최고위원들이 몰아붙여서 유승민 원내대표, 이 당 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를 그렇게 사퇴시킬 수는 없다. 거취 문제는 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힘이 좀 떨어진 거냐라고 네. 보기는 좀 어려운 게 그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이 다른 자리도 아니고 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국정을 논하는 자리에서 여당 원내대표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고 그런데 당일 의원총회에서는 의원들이 대체로 이 재신임 하는 쪽으로 갔던 거를 지금 다시 뒤엎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 의중을 친박들이 이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라고 나서면서 이 사단이 벌어진 상황 자체가 사실은 대통령이 지금 굉장한 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봐야 될 거고요. 힘을 발휘하는 증거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재선 의원들이 그렇게 나선 거는 예.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예. 하나는 이 재선 의원 20명이 오늘 연서명을 했는데요. 이 20명이라고 하면 사실 새누리당의 재선 의원들, 새누리당 전체 재선 의원들의 거의 대다수가 지금 참여를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이것이 결국 유승민 원내대표를 꼭 사퇴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똘똘 뭉친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어제 김무성 대표가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통화하면서 또 일부 기자들에게 대통령을 이길 수 있겠냐,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어제 그제부터 지금 김무성 대표 주변에서 나온 얘기는 사실상 이 김무성 대표가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안 된다. 김무성 대표의 손을 떠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의 연장선상에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서명을 한 의원들의 상당수 혹은 뭐 일부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리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청와대에 밀려나듯이 물러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김무성 대표도 유승민 대표의 원내대표의 거취는 의총에서 결정해야 한다. 최고위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에 대한 그 해석과 마찬가지로 이게 결국은 유승민 대표가 나갈 수밖에 없을 텐데 대신 쫓겨나듯이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이니만큼 그 원내대표가 물러날 때도 의원들의 총의가 모아지는 자리여야 한다.
라는 취지로 해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하고 가까운 재선 의원들도 상당수 지금 오늘 그 서명 의원의 이름을 올려놨는데요. 예. 이게 결국은 똘똘 뭉쳐서 유승민 원내대표 우리가 보호하겠다는 취지보다는 조금 상황을 뭐랄까요? 어쨌든 유승민 원내대표 결국 물러나긴 물러날 텐데 좀 상황을 좀 매끄럽게 가자라는 취지. 모양 살려주면서 그렇죠. 의원들 예, 예. 체면도 있고 청와대 한마디에 그냥 깨갱하고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예.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비주의 뜻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아직은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역시 여당은 여당답네요. 그렇죠. 특히 이쪽 여당은 정말 여당답습니다. 아, 이쪽 여당? 네. 근데 말이에요. 네네. 김무성 대표가 이 사태를 수습하기에는 힘이 붙인다. 이미 김무성 대표의 손을 떠났다. 이 말은 김무성 대표의 정치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대통령과 맞설 저기 캐릭터나 이건 절대 안 되고, 그러니까 김무성 정도로는 이 국면을 헤쳐나갈 수 없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돼요? 너무 직설적인가요, 제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김무성 대표가 최근에 보여온 행보를 보면, 예. 사실은 해석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 지금 행보를 보여오고 있어서, 예. 이거를 딱 꼬집어 딱 잘라서 이거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예. 지금 전체적으로 이 김무성 대표 본인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의 얘기가 지금 그러니까 지난 25일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국무회의에서 하고 의총을 5시간 한 결과와 관련해서는 일단 김 대표 쪽에서도 일단락이 되어지는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결국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제 90도 납작 엎드린 사과를 하는 그 조언을 김무성 대표가 한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지금 청와대하고 친박계가 아주 총공세를 펴고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상황에서는 지금 김무성 대표의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고 그 선택지는 아무래도 청와대 쪽으로 이 무게추가 기우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분이 저는 또 재선 의원들이 오늘 뭐 집단 성명을 뭐 했다고 그래서 아이고 뭐 그러면서 한번 대드나 그랬더니 꼭 그건 아니고 야 말을 듣기는 듣는데 우리도 재선이잖아. 초선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발머리 없이 그러지 말고 의원총회 열어서 이렇게 넌지시 권하고 유승민은 한번 점잖게 한 번 더 사과하고 이러면서 청와대의 노기를 좀 달래자 이런 뜻도 많이 있다 이 소리네요. 그렇죠. 네. 아이고 예의들이 아주 인간에 대한 예의들이 참 다르세요. 다른 때도 그렇게 좀 저거를 찾으시지. 지금 막 연합뉴스에서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우리 양 기자는 저하고 통화하시느라고 보지는 못했겠지만 이미 또 뭐 그 후배들한테 보고 받고 방송을 시작하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 연합뉴스 속보로는 새누리 긴급 최고위원회가 막 종료가 됐고 유승민 거취에 대해서 결론을 못 냈다. 뭐 이렇게 오네요. 뭐 당연히 최고위원회 결론이 안 났을 거고 똑같네요. 결국 지금 뭐 그러니까 왜냐하면 리포트 해놓은 거랑 못 나가겠다라고 본인이 나가겠다고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네. 최고위원 회의에서 목을 자를 수 있는 해고 권한은 그렇죠. 해고 권한은 없잖아요. 그렇죠. 원내대표의 권한 원내대표를 이제 내보낼 수 있는 사퇴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사퇴 권한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원내대표에 대해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제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규정은 분명히 있고 예. 제가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마 그 원내대표를 사퇴시키는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예, 저도 제가 옛날에 한번 물어봤더니 까리까리하다고 그랬어요. 예예. 혹시 있다면 그 권한은 의원총회의 권한일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의원총회에서 그럼 결론을 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얘기는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를 꼭 지켜야 한다라는 그 일관된 그 메시지가 아니고 네. 그런 생각을 가진 의원들도 있을 거고
그 절차를 밟아서 유승민 대표한테도 명분을 주고 당도 좀 체면 치레를 하고 뭐 이런 차원에서 이 의원총회에서 거치 문제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 오늘 아마 최고위원회의의 결론도 그렇게 났다면 아마 이제 의원총회를 아마 그 일부 친박계 의원들이 이제 그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를 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그렇게 해서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네. 김무성 대표 그러니까 유승민 원내대표 나가라는 목소리가 별로 이렇게 많지 않으면 이제 친박계나 청와대는 완전히 닥쳤던 새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진짜 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정리를 할지는 조금 이 판단들을 할 겁니다. 정책 판단을 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아마 당장 뭐 오늘 밤에 의원총회가 열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서로 좀 전체적인 판을 좀 그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 CBS 노컷 뉴스에서 이렇게 용역 줘가지고 한 여론조사 보셨죠, 결과? 네네. TK 대구에서도 유승민 나가야 된다. 아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이 좀 너무했다. 그게 동수로 나왔더라고요. 뭐 물러나지 말아야 한다, 물러나야 된다, 뭐 이렇게 동수가 나온 걸 봤습니다. 네, 뭐 이제 우연의 일치고 동수가 나오기가 정말 힘들겠지만 어쨌거나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예전처럼 무조건 대통령 말에 그냥 고분고분한 그런 것만은 조금 이번 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분위기도 조금 감지가 되는 것 같고. 이것도 뭐 하나만 하는 소리지만 하나 더 함께 공유하죠. 지금 또 속보가 들어왔는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최고위원들 의견에 잘 경청했고 고민하겠다. 뭐 이렇게밖에 말 더 하겠습니까? 아무튼 당연히 고민하겠다고 하겠죠. 공무원들하고 고위 공무원들하고 정치인들 애매할 때 제일 쓰는 말이 고민해보겠다예요. 노력해보겠다. 고민하겠다. 여론 잘 들어보겠다. 그러고는 결정은 따르게 해. 아무튼 오늘 저희도 이 상황이 돌아가는 이게 딱 오후에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도 지금 기사를 이제 방향 잡기가 하고 막 이제 방향 잡고 또 쓰고 이제 얘기해야 될 상황이어서 좀 이런 거 하려면 오전에 했으면 좋겠는데. 이래서 기자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다니까. 그럼 모든 불이나 월드컵 축구 결승은 항상 오전 10시에만 해야 되나? 사고도? 정면 충돌로 갑니까? 아니면 출구 전략 모색 쪽으로 야마를 잡습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오늘 상황은 일단 정면 충돌로 보는 게 맞겠죠. 당연히. 사퇴 끌어내리겠다고 최고위원회 소집을 요구했고,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 얘기들을 다 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도대체 이제 그 안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었는지, 이제 이런 걸 좀 들어봐야죠. 재밌는 거 있으면 카톡으로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내일 또 연락하죠. 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국민TV 조합원인감? 나가지 있게 지역협의회 가입해야 쓰겠어. 국민TV 조합원이요? 지역협의회 가입해야죠. 국민TV 조합원 맞나? 퍼뜩 지역협의회 가입해 안 카나? 국민TV 조합원에 가입하고 조합비를 내고 국민라디오와 국민TV를 시청한다고 조합원으로서의 만족이 전부냐? 결코 아닙니다. 가까운 지역협의회에 가입하셔서 가까이 사는 조합원과 동지애를 나누십시오. 자세한 가입 안내는 미디어협동조합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게시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5시 34분 40초 돼갑니다. 잠깐 게시판을 좀 보겠습니다. 글쎄님, 친박계 힘이 좀 떨어진 증거 같은데 전 같으면 물밑 압박하거나 두루뭉실하게 메시지 보낼 텐데 이게 안 통하니까 대놓고 저격하면서 선거 심판 운운하는 거 아니냐. 대놓고 저격하고 선거 심판해달라는 것은 이제 대통령이었고, 친박의 힘이 떨어진 증거보다는 대통령의 힘이 떨어진 증거 아니냐, 이제
결론을 보자면 주어를 그렇게 바꾸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뭐 친박으로 하든 대통령으로 하든 국무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옳지 않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건 국무회의에서 할 얘기가 아니죠. 특정 정당 내부의 얘기를 왜 국무회의가 뭡니까? 말 그대로 공식적인 나란 일을 의논하는 최고 의결 기구이자 회의체입니다. 정할 말이 있으면 유승민을 청와대로 불러도 얘기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통하니까 공개적으로 말해서 그냥 시쳇말로 이런 말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작사를 내버리는 이런 거 아닙니까? 공개적으로. 경고죠, 경고. 유승민뿐만 아니라 다들 잘 들어 하는 건데 그 기회를 이걸로 잡으면 안 되죠. 국무회의로. 만약에 대통령으로서 꼭 하고 싶었다면 기자회견을 따로 해야 됩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며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하면서 차제의 정치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겠다. 자기도 정당원이고 정치인의 한 사람이기도 하니까. 근데 필요할 때만 정치인이에요. 필요 없을 때는 여야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해봐. 왜 이렇게 여의도에만 가면 뭐가 늘어지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고서는 자기는 구름 위에 있는 듯 하다가 정 못 참겠고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막 자리도 회의 석상의 성격도 가리지 못하고 이렇게 말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국무회의에서 그날 했어야 할 말은 메르스와 가뭄에 대해서 대책을 보고받고 상의하고 농민들께 위로를 표하고 메르스 유가족들께 사과하고 초기 과잉 공포에 따른 불신과 아직도 다들 두문불출하니까 쓰러져가고 있는 중소기업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 식당 이런 분들한테 하고 긴급 지원 대책 발표하고 이런 말을 했어야 돼요.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대통령 깜이야. 되니 안 되니 자격이 있니 없니 이런 소리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동명천재단님이 새정년이 너무 무기력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말을 최인호 혁신위원에게 물어달라라고 말씀 남겨주셨고요. 네, 전하겠습니다. 얼추 입시 서류 지금에야 마무리를 하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부리면서 오늘 생방송 청취입니다. 매운 소주님, 중국에서 들어오신다더니 입시 서류? 입사가 아니고 입시요. 어디 학교 또는 대학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여름 참 더운데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겠군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꼭 바랍니다. 둥이파파님, 저는 이번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것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국계로는 지향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치적 의식은 후진국을 못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정치와 노동에 관해서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미래도 암담하고요. 예, 정치와 노동에 대해서 제대로 못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제대로를 가지고 말하면 이제 서로 좀 얘기가 길어지긴 한데 아무튼 지적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진영 논리를 뛰어넘는 그리고 이른바 이렇게 도식화된 있지 않습니까? 60대 이상들은 어쩔 것이다 해서 이쪽에서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저는 야당이 개발할 것은 정말 시대적 소명감을 확실히 갖고 있는 시대의식, 시대에 대답하는 대표적인 정책 하나 정도, 그것도 짧게 압축해서 라고 한마디에서 딱 들어오고 안 잊어버리게 그거 하나 한 다음에 진영 논리를 깨부수는 다양한 멘트나 레토릭이나 계층별로 접근하는 이 방식. 왜 골프 선수들이 그린에 볼을 올릴 때 이렇게 어프로치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홀에 좀 더 가까이 붙이기 위해서 그래야 파를 세이브하거나 버디를 하거나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프로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잔디가 공이 놓여 있는 잔디의 각도라거나 그린과의 거리, 그다음에 그린의 잔디의 빠르기나 풀의 길이 등등등. 그래서 세대별로 20대, 20대는 무조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실은 천수답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쟤들 투표율만 높으면 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연령별로, 세대별로, 지역별로 진영 논리를 깨는, 정권 심판하고 우리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잘할게요. 이러지 말고 진영 논리를 깨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기초노령연금 전 노인들에게 20만 원씩 주겠습니다. 그거 안 지켰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먹혔어요. 그러면 그것을 뺨칠 수 있는 공약을 만들거나 아니면 도식화되어 있는 진영 논리상 저 사람은 우리들 안 찍고 안 믿을 거니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도저히 지금 고령자가 많아지는 추세이니 50대 이상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고 그럼 어떻게 갈 것인가 우왕좌왕 우리도 뭐 연평해전 가서 뭐 묵념하고 박정희 대통령 묘역하고 그런다고 그 이벤트 몇 번으로 돌아선다? 아니거든요. 진영 논리에 의해서 세뇌 또는 어떤 믿음을 갖게 된 보수와 진보를 놓고 보수 쪽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거를 깨야죠. 그거를. 대안을 제시하거나 그거 허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거나 저는 그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갑자기 또 무슨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정치 얘기를 이 정도 보겠고 일단 진짜 인터뷰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 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 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 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진짜 인터뷰입니다. 부산대 학생회장도 지냈고 참여정부 때는 청와대에서 일도 좀 했고요. 지금은 새정치민주연합 수혜신위원회 김상돈 혁신위원장으로 선임된 그 혁신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인호 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2차 혁신안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보좌진들 의견 수렴 들어갔다는 뉴스는 아까 조금 전해 드렸고요. 보좌진들이 대략 어떤 식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점도 청취자분들께는 이미 간략히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 전에 우선 물론 새정년에서 그동안 4번인가 5번의 혁신안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혁신안에 대한 신선감 또는 피로도 이런 걸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거는 좀 비아냥 섞인 그런 것도 조금 내포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것까지도 민심으로 캐치하고 있으리라고는 보입니다. 우선 보도는 됐지만 요즘 메르스다 새누리당 내분 사태다 대통령이 화를 내고 하니까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겠어서 새누리당 죄송합니다. 새정년 혁신위원회에서 내놓은 1차 혁신안 핵심 골자만 한번 간추려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혁신위가 이제 첫 번째 혁신 과제로 발표한 것은 우리 당내 기득권을 내려놓자 하는 것과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기득권 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언급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기득권 이제 내려놓기 문제는 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문제가 선행되어야만이 혁신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혁신 과제를 내놓았고요. 이러한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측면이 결국 국민들에게 혁신의 진정성을 먼저 알리는 길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 우선 과제로 저희들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만들자. 또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 시에 우리 당은 공천하지 않는다. 또 기득권을 가진 우리 지역위원장들이 선거 120일 전에 사퇴한다. 이런 내용들이 핵심입니다. 네. 현직 의원이라고 점수 더 주고 좀 아무래도 유리하고 정치 신인들 진입 장벽을 호소하고 이러는데 현직 의원이라고 특별히 봐주겠다. 이런 조항은 없군요. 당연하죠.
오히려 현직 의원은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기득권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죠.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저희들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를 이제 신설해서 이 위원장과 위원들이 다 외부 인사로 3분의 2로 구성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담보할 수 있도록 예, 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의원 신분이라고 해서 좀 먹고 들어가는 점수는 없게 하겠다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기득권 내려놓기 예, 차원에서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항상 개혁한다고 하는데 나만 빼고 개혁하자 이래 왔거든요, 사실. 그래서 비판이 좀 많이 몰렸기 때문에 특히 현역 의원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좋은 조건에서 출발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여쭤봤고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현역 의원들이라고 해서 다 기득권만 가진 건 아니지만. 물론 그렇죠. 예, 어쨌든 현역 의원들이 여러 가지 조건, 자금이나 조직이나 또는 당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또 기득권을 많이 가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를 신설해서 현역 의원들부터 이렇게 평가를 해내자. 특히 그 교체 지수를 제시하면서 이 정량 평가뿐만 아니라 이 정성적인 평가도 함께 고려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체적인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말이지만 어렵고 항상 뒷말이 나게 돼 있는데 뭔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최고의 목표고 그러다 보면은 객관화시키고 점수화, 수치화 해야만 좀 일목요연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수치로 평가되지 않는 정성적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정성적 부분을 몇 %쯤 어느 가중치를 두느냐부터는 또 이미 주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요. 맞습니다. 말이 많고. 예, 그래서 이 기준과 평가의 기준은 단순하고 또 매각한 것이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자의적이거나 주관적일 수 있는 요소는 가급적 배제하고. 누가 봐도 저런 원칙이면 충분히 납득이 되겠다 하는 그런 기준 하에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함께 고려하는 이런 큰 기준이 아마 앞으로 제시될 걸로 봐집니다. 네, 언론과 당 일각에서는 이른바 제가 이른바라고 했습니다.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듣고 계시죠? 글쎄 저보고 이제 또 아니 최인호 의원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해야 한다 이런 주문 또는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은 듣고 계시죠? 일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네, 지금 최 의원과 함께 혁신위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대의 조국 교수가 자타가 공인하는 친노 최인호 의원 이렇게 한번 어디서 글을 쓴 걸 봤는데 동의하십니까? 자타 공인 친노 최인호 맞습니다. 네, 아주 시원시원하게 대답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러면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해야 한다. 당내에서 이런 일각의 반응도 있는데 자타가 공인하는 친노 최인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더 소개를 드리면 간단히 아니고 길게 하셔도 됩니다. 됩니까?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운동 때부터 제가 85학번입니다. 네, 부산대 총학생회. 그렇습니다. 그 학생운동 때부터 또 시민운동을 할 때까지 저는 이제 김대중 후보 당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바가 있고요. 또 그 연장선상에서 98년도에 당시 그 새정치국민회의라는 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죠.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로 있던 당인데 그 당이 새정치국민회의가 부산시장 후보를 배출했는데 98년도에 득표율이 10% 남짓을 했습니다. 그때 후보가 누구였죠? 하일민 부산대 교수님이었죠.
그 정도의 열악한 상황일 때 제가 이제 입당을 했습니다. 네. 또 그 뒤에 부산에서 국회의원을 3번 출마해서 나름대로 전국 정당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좌파공인 친호남, 친비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렇네요. 네. 저는 나름대로 균형 감각을 그래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네. 그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저뿐만 아니고 우리 혁신위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그 혁신위원들께서 어떤 치우침이 없는 공정성, 또 투명하게 혁신안을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누차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친노라는 분들이 가진 기득권이 있다면 당연히 내어놓아야죠. 예. 또 문재인 대표까지 자기의 공천권을 내려놓는다고 천명을 그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친노가 개파적으로 가진 기득권이 만약 있다면 저는 저부터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대책을 세우려는 그런 자세로 혁신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해야 한다 또는 기득권, 개파로서의 기득권이 있다면 내려놓으라라는 지적이 있다면 그게 구체적으로 뭘 지칭하는지 상호 간에 조금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내려놓겠다. 그것은 뼛속 깊이 친노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최인호마저도 그렇게 먼저 할 테니 진정성을 이해해달라.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예. 제가 너무 잘 이해를 해드린 거죠. 아유, 너무 저보다 잘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아니, 조금 진땀나는 질문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네. 예. 네,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친노 패권주의라는 그 말의 의미를 네. 이렇게 그 정치 공세용으로 해서 네. 또 다른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논리라면 그건 좀 공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뭐 혁신위원들 그 멤버들끼리 내부 회의할 때 당연히 이런 것도 수차에 걸쳐서 얘기가 나왔고 검토도 이미 끝났으리라고 봅니다만 이제 결과물을 내놓겠죠. 그게 몇몇 의원들이 강하게 비토를 하고 거부를 한다. 근데 일자 일구도 고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내놓은 결과물 이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행해라라는 게 지금 혁신위의 생각 아니겠어요? 네, 기본 원칙은 그렇습니다. 네. 이건 흥정 대상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혁신이나 쇄신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근데 반발하는 의원들이 무시 못할 세를 이루게 된다. 만약에 그렇다면 혁신위는 그냥 우리는 혁신안을 만드는 게 임무고 실행하느냐는 당신들이 할 일이니까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소 하고 끝내는 겁니까? 아니면 그들과 뭐 토론을 하든 뭘 하든 해서 끝장을 보시겠습니까? 우선 저희 혁신위가 내놓는 혁신안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어야 되겠죠. 네. 예. 그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든지 하는 혁신안을 내놓는다면 그것은 이제 당연하고요, 그건. 예. 그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옳음에도 불구하고 네. 만약에 이제 혁신안이 통과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그 혁신위는 이제 즉시 스스로 해산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혁신위의 혁신안이 당무회의나 중앙위원회에서 당원과 당규에 반영이 돼야 이제 실천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번 우리 혁신위원회의 핵심은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네. 예, 혁신안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자는 것이니까요. 예. 그 실천하자고 관련이 중앙위원회나 당무회에서 통과돼서 당원 당규에 반영이 되면 바로 이제 즉시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 문제죠. 네. 그런데 저희 혁신안이 어떤 사사로운 이해 때문에 통과되지 못한다, 무산된다. 그러면 우리 이런 정치적인 책임에서 당 대표나 지도부도 자유로울 수 없고, 네. 당의 어떤 구성으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대혼란이 오겠지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혁신안이 일부의 사사로운 이해 때문에 무산된다.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저희 혁신안이 기본적으로 통과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통과되리라. 이강윤의 오늘에서는 실시간으로 질문지에 안 보내드리고 게시판에 올라오는 청취자 질문을 바로 하나씩 드리는 돌발성 질문이 있습니다.
새정년이 너무 좀 물렁한 거 아니냐. 그래서 문제가 많다. 너무 무기력하다고 생각되는데 최인호 쇄신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동명천재단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5시 13분에 일찌감치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무난하다는 평가는 혁신안을 실천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것을 중심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평가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네. 예, 누차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실천입니다. 그렇죠.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가 실제 작동이 된다면 지금까지 저희 당이 해왔던 어떤 공천 과정보다도 공정하면서도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또 이제 1차 혁신안이 발표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혁신위원회의 실천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바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무난하게 노회한 프로 정치인처럼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좀 힘 뺑깁니다.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부산 출신의 조모 의원, 최고위원도 아마 하시는 것 같고 전남 출신의 황모 의원 이런 분들은 아주 그 야당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견해들을 많이 내놓으시는데 이런 분들하고 같이 가야 한다 아니면 헤어져야 한다. Yes or No로 대답하시겠습니까? yes, no 부분에는 당장 꼭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기보다도 예. 오히려 이제 저희들이 단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네. 했고 그 단기의 내용 안에는 이제 여러 윤리 규범이나 네. 또 우리 당의 정체성과 또 단합과 통합 이런 문제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당 길을 잡자 이런 취지인데요. 네, 그게 기강하고는 관련 없나요? 그러니까 단기 기강, 네네네. 기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현재 유기심 반론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도 있고, 예. 또 여러 가지 이제 절차와 과제들이 있으니, 예. 그런 분들은 원칙적으로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좀 시원찮은 답변이어서 약간 서운한데요. Yes or No로 도저히 답변 거부하시면 물론 거부하실 수 있는 자유는 있으십니다. 거부라기보다도 제가 이제 충분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잘 못 알아들어서 보충 질문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옥동자를 낳아서 그 옥동자를 잘 키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인호 위원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인터뷰였습니다. 말씀을 잘 안 하시네요. 정치를 오래 하셔서 그런지.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갈등이 정치권 전반을 경색시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정치권을 얼어붙게 할 전혀 어떤 명분이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당은 바로 국정 단임 세력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본래 정당의 모습으로 돌아가십시오. 이강윤의 오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